74페이지. 이건 그냥 뭐 문제를 풀면 되는데 뭐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fx가 구간에 따라 두 개의 식이 이루어졌을 때 1차야. 1차 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근데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연속이기 때문에 나머지 1보다 큰 부분에서만 연속이면 되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식이 표현되어 있지.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극한값이 바로 1보다 큰 범위에서의 fx의 식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x가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의 공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꼴이고, 맞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땐 이렇게 더하기 빼기 돼 있는 상수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을 보면 되기 때문에 x n제곱으로 약분하면 요거 약분하면 뭐 남아? 2x 얘는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연속이니까 함수값이 1이 연결되면 되잖아. 1에서의 함수값 존재하고 1로 진행할 때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으면 되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게 서로 어떻게 되면 돼? 같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a가 5다. 그래서 a는 4다. 이게 무한등비급수의 형태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 이게 공비인 건 알겠지? x가 공비야. 그럼 36번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 실질적인 공비는 절대값 x의 제곱. 이게 공비거든. 그런데 여기가 제곱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필요 없어. 그냥 절대값 x만을 기준으로 공비의 범위를 쪼가면 돼. 공비의 범위를. 그러니까 x n제곱이다 라고 할 때 얘네들은 공비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4개의 조건으로 나눠가지고 그거에 대한 극한의 값을 얻어내라고. 근데 얘처럼 1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쓸 필요 없잖아. 이것도 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주어지면 좀 극한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수월하겠지.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정리. 일단 최대 최소의 정리는 y는 fx 자체가 구간 뭐 알파 베타에서 연속이면, 구간 알파 베타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 값을 반드시 취하게 돼 있어. 미분 가능하고는 관련 없어. 근데 얘가 무슨 구간? 폐구간이어야 돼. 그러면 폐구간에서의 연속일 때 fx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fx의 이 구간 내에서의 극대극소값 구하고, 그 다음에 양끝점 x가 알파일 때 x가 베타일 때 함수값 구해내. 그래서 함수값의 최대값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값들하고 극대값 극소값 비교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걸 최소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최대 최소에 이제 활용 문제가 나오겠지. 활용 문제는 식이 없는 거잖아. 그럼 식을 세우면 돼. 식을 세우는데 얘가 연속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식 세워서 미분 처리해서 0으로 하는 x의 값이 최대 최소 결정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식 세우는 게 관건이야. 자, 그 다음에 무슨 값이 있어? 이제 사이값 정리라는 말 있지?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뭐야?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얘는
방정식의 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거야. 해의 존재,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게 사이값 정리야.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라는 거는 뭔지 알지.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fx가 0일 때 fx가 0으로 이루어진 x의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이 구간 내에서 이 만족하는 해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 이렇게 물으면 f알파와 f베타가 어떻게 되는데 음수이면 이걸 0으로 만드는 x의 값은 알파 베타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식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fx는 gx다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 식이나 이 식은 동일한 식이야. 알파, 베타 이 범위 내에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 그러면 왜 이게 동일한 식이냐면 fx-gx 하게 되면 똑같잖아. 얘를 하나의 x에 관한 식 놓으면 그지? 그럼 이렇게 처리해 놓고 h알파, h베타가 음수이면 얘네들은 해가 이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라고. 자, 유형 10번에 F1이 -1이고 F2가 3이다. 열린 구간 1,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네. fx가 0이다. 그러면 fx가 0이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 이거 양끝값 그냥 대입해. f1, f2 얘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얘 양이지. 0보다 작아. 그럼 됐잖아. 그냥 끝났어. 그래서 기억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fx는 x야. 이게 gx의 형식이지. 그러면 얘를 이항하라고. fx-x는 0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얘를 hx 이렇게 표현하자. 그래 놓고 얘를 이제 표현해 보면 이게 hx인데 여기다가 1 대입해. 여기다 1 대입하면 f1-1. 그 다음에 2 대입해. f2-2.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 부호는 음이지. 얘가 3이니까 얘 부호는 양이지. 그러면 얘는 결국 음이잖아.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디귿번 가능하겠지 이건. fx가 x제곱과 같다 라 할 때 얘도 뭐 이항하게 되면 fx-x제곱은 0이다. 이게 알게 되면 굳이 이런 어떤 과정을 안 거치고 1 대입하고 2 대입에서 한쪽 부등호 서로 반대가 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 확인되니까.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음수지.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음수지. 그럼 둘 다 음수면 몰라.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른다는 거야. 해가 어쨌든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우추. 자, 여기 미분 단원인데 미분 단에서 뭘 배우는지 한번 쭉 76페이지의 내용 한번 봐봐. 일단 미분법인데 무슨 미분법이야? 다항함수의 미분법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는 다항함수의 구조에서만 따지는 거야. 그럼 다항함수의 구조에서 1차, 2차, 3차, 4차의 영역에서만 우리가 미분을 다루거든. 나형 과정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미분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미분의 정의의 과정에 과연 미분이란 무엇이냐? 미분의 정의. 이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배워? 평균 변화율. 그치?
그래서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정의. 평균 변화율의 정의. 근데 식에 대한 정의와 그래프상에서의 정의. 그럼 식에서의 정의는 뭐다? 그냥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 근데 x의 증가분의 y의 증가분인데 그래프상에서는 이 곡선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식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평균 변화율을 배운 다음에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요거에 대해서 다루죠? 그럼 이것도 시계관계에서의 정의, 또 그래프상에서의 정의. 그럼 미분계수라는 건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A, B 두 점을 이은 선분에서 이 B가 곡선을 따라 A에 가까워졌을 때 선분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 그래서 이건 극한의 정의로 이루어지고 극한이 0분의 0의 꼴에 해당되는 형식으로 갖추어지지. 그래서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분계수는 어떤 곡선 위의 특정의 임의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한다면 비로소 도함수라든가 그 다음에 미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이 곡선이 모두 다 연속이라면, 그런데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도함수 또는 미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식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 됐지? 그러면 이 정의에 의해서 무슨 법? 미분하는 법, 미분법의 공식들이 등장을 하잖아. 그럼 미분법의 공식은 일단 다항함수의 구조를 미분을 할 때 어떻게 미분을 하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미분법과 일반적인 얘를 미분하는 형식과 그 다음에 여기가 뭐 ax 플러스 b의 n제곱, 얘를 미분하는 형식. 이게 속미분이지, 속미분. 그지? 그래서 차수 하나 떨어뜨리고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합차의 미분, 곱의 미분 이렇게 배우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미분을 한 다음에 활용을 하는 거죠. 예, 미분을 갖고 활용을 합니다. 자, 이 미분을 활용하는데 어디다 이용하느냐라 할 때 첫 번째, 미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내용이 첫 번째가 뭐야?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자, 어떤 다항함수든 간에 무조건 y는 fx가 있으면 어떤 한 점에서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 접선은 곧 1차고 1차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유형이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이거지. 첫 번째 무슨 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얘의 표현은 y-b는 f'(a) 곱하기 x-a 라는 이 접선의 방식의 표현법을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기울기 주어졌을 때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라 할 때. 그런데 이 곡선 밖의 한 점에 또는 이게 차수가 3차 이상의 함수일 때는 말이야, 기울기 가르칠 때 접선은 2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하나 또는 2개 또는 3개까지 나올 수 있다. 알았지? 해서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접선의 방식을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를 알게 되느냐? 뭐를 알게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참고로 이게 있지, 이게. 평균값의, 롤의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 이건 아까 사이값 정리처럼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알아야 돼. 이것도 사실은 방정식의 해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거야. 방정식의 해 존재.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해 존재.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이 특정한 해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할 때. 그런데 이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는 아까 사이값 정리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사이값 정리는 fx가 0일 때 만족하는 해가 그 구간 사이에서 존재하느냐라는 걸 물었다면, 롤의 정리는 f'x를 0으로 하는 해가 구간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평균값의 정리는 f'x가 어떤 상수일 때, 0이 아닌 상수일 때,
묻는 방정식의 해 존재를 묻는 게 바로 평균값의 정리야. 자, 그 다음에 이어 나가는 게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 함수가 증가 감소하려면 f'x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지. 그지? 그럼 증가 감소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데? 함수의 극대극소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극대극소 어떻게 찾는지 그 과정상의 내용 알아줘야 되잖아. 근데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성하고는 무관하다. 미분이 안 되는 부분도 극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될 수 있어. 미분이 안 되는 부분 이런 뾰족점에서는 미분이 안 되지만 얘는 극대값이라고 인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극대극소까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함수에 결국 어떠한 함수든 간에 뭐를 그래프를 이제 그려낼 수 있다 이거야. 그래프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떤 복잡한 시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의 모든 관련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얻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활용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어떤 주어진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최대값, 최소값 구하여라. 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서 확인했다면 어떤 일반적인 실생활 문제의 형식들, 도형이라든가 아니면 시계관계에서의 최대 최소를 묻는다라고 하면 식 세울 수 있는 그 과정상의 내용 필요로 하면 되겠고. 그러면 얘네들이 비록 함수지만 함수는 말이야. 함수는 방정식, 부등식하고 사촌지간이야. 그래서 미분을 활용해서 방정식이라든가 부등식에 얘네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미분을 활용한다면. 해를 구하는 게 목적만이 아니라 해 개수가 몇 개냐. 그 해 부호가 음이냐 양이냐. 음의 실근, 양의 실근이 각각 몇 개 있느냐. 몇 개가 존재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식의 표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프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어떤 제한 변형에서 어떤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라 0보다 작도록 해라 할 때 식의 표현된 어떤 미정계수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바로 미분을 활용해서 즉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진짜로 이제 미분의 역할. 미분은 일반적인 물리, 그러니까 과학적인 부분에서 어디에 사용되냐면 물체 있지 물체. 그 물체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적용한다. 이게 바로 미분에서 전범에서 다 다루는 형식이거든. 이게 머릿속에 쭉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딱 봤을 때 식에 대한 표현들, 내가 풀었던 유형의 몇 가지의 형태들, 이 부분들을 머릿속에 담아야지 접근이 용이해지니까. 자, 유형 1번에 fx가 이거일 때 a에 갖고 와라. 자, 가장 기본적인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미분계수의 표현이다.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로부터 등장한 거다. 그지? 평균 변화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b-a분의 fb-fa. 그럼 이건 x값. fb, fa는 각각의 그때의 함수값. 그러면 얘는 x의 증가율, 얘는 y의 증가율. 그지? 그런데 얘가 어디로 갈 때? b가 a로 갈 때 이 표현을 우리는 f'(a), a라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요지는 뭐냐면 이게 b가 a로 가. 그럼 이 꼴 자체는 0분의 0의 꼴이야. 그러면서 이 f의 가로 안의 거를 뺀 것이 분모랑 일치할 때 비로소 f'(a)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여기에 있는 표현, 얘가 이제 뭐 h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얘는 h가 뭘로 가? h가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B-A를 H라고 하면 B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 플러스 H로 표현되는 거지. 이게 뒤바꾸는 거야. 그냥 치환한 거지, 치환. 그래서 이런 형식이 갖춰졌는데 문제는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 뺀 게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 똑같지가 않지. 빼면 얘는 2H니까. 그럼 여기가 여기를 무조건 얘와 똑같이 만들고 여기다 곱하기 2하면 같더라 이거고. 그래서 이 24의 의미는 뭐다? 얘가 이제 비로소 F'A거든. 근데 그거의 몇 배? 2배가 24더라 이 얘기야. 자, 그래서 F'A는 12가 되는 것이고 쟤를 미분을 할 수 있지? 미분을 하면 2x 플러스 6이고 그러면 F'A는 2a 플러스 6 얘가 12일 때 넘기면 a는 3 해서 구하면 되겠다. 오늘은 졸 수가 없겠네? 네가 졸면은 안 되잖아. 여기에서 떠들기는 좀 쪽팔려. 자, AB가 자연수라 했는데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래. 다른 데는 보지 필요 없다.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X. 그럼 미분 가능성은 좌우 미분 계수가 같을 때지. 좌우 미분 계수가 같을 때야. 좌우 미분 계수가 같을 때니까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의 미분 계수는 얼마고 1보다 큰 쪽에서의 미분 계수는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에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야? 2지. 근데 모든 구간에서 다 2야. 그러니까 얘는 2야. 그럼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B 앞으로 가겠지? 미분하면 그러니까 AB X의 B-1제곱이라고. 근데 얘가 X가 1일 때 AB가 된다고. 그러니까 AB가 2가 되면 된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갖고 AB 못 구하지. 근데 미분 가능성은 미분이 되려면 연속이야지. 연속이면서 좌우 미분계가 같아야 되지. 그럼 연속이어야 되니까 1, 1 집어넣는 게 서로 같으면 되지. 그래서 AB의 관계식이 하나 더 등장한다. 1 대입하면 얘 1이고 여기다 1 대입하면 A고. 끝났지? 그 다음 유형 3번에 자, H'2를 구하라. H'2는 얘를 일단 미분하는데 무슨 미분법? 곱의 미분법. 기억해야 돼. 첫 번째 거 미분하고 옆에 거 안 한 거 곱하고 한 거 안 하고 안 한 거 해서 미분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X에다 뭐 대입한 거? 2 대입,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구하래.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얘네들 이거 구하라 이거지 이거. 이거 구해서 대입해라. 얘네들을 이 조건 두 개에서 찾아라 이 얘기고. 그럼 얘가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0분의 0의 꼴이야지만 극한값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분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플러스 2. 얘가 0이어야 되니까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극한값 4인데 이 4가 이 식에서 어떤 의미냐라는 거 확인할 때, 이게 0분의 0의 꼴일 때는, 롭탈 정리 그냥 써도 된다 했잖아. 아니면, 이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2가 F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거든.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뺀 게 얘랑 똑같잖아. 가로 안에서 가로 안에 빼면 X 플러스 2잖아.
똑같지? 그럼 얘의 정의는 f'-2의 정의거든. 그러니까 f'-2가 4란 얘기거든. 귀찮으니까 분모 x에 미분하면 1이고 얘 미분한 f'-x로 나머지 상수는 제로니까. 그 다음 x에다 -2 대입하니까 f'-2는 얼마다? 4다 이 얘기지. 그 다음에 g-2는 얼마야? 여기다 -2 대입하면 1이지.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2 앞으로 가서 이거 속미분 처리하면 되겠지? 얘 미분해봤자 1이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g'-2는 -2가 되겠지?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처리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얘기했었지만 이런 거는 f'-A는 리미트 h가 0으로 진행할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얘를 표현 이렇게 바꿔도 돼. h분의 1을 n으로 치환을 해. 그러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fa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fa라 표현해도 똑같다. 뭘로 한 거라고? h분의 1을 뭘로 한 거야? n으로 치환한 거야. 그러니까 곧 h를 n분의 1로 치환한 거라고. 알았지? 똑같은 표현이야. 9번 문제 때문에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접선의 방식인데 접선의 방식은 일단 유형이 3가지다라고 얘기했어. 3가지. 3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접점부터 체크하는 거야. 그럼 접점이 주어지면 접점은 체크할 필요 없어. 하지만 외부의 한 점의 점의 좌표를 알려주더라도 접점부터 출발시켜야 돼. 접점부터.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이 접점의 x의 좌표 새로운 문자 t라고 한다면 y는 ft라고 설정을 하고 ft는 그 주어진 식의 x에다가 t를 대입한 형식이겠지. 그럼 이 접선의 방식은 y 마이너스 접점에 이건 접점에 무조건 y좌표. 그 다음에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기울기 x 빼기 접점의 x의 좌표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방식에 구하는 유형은 언제나 접점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생각해도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y는 gx 위에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랬지? 몇 콤마? 2 콤마 g 몇 콤마? 2 콤마 g 이게 접점이잖아 이게. 그러면 뭐 y 빼기 g2는 g 플라임 2 곱하기 x 빼기 이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알아내야 되는데 2가지 조건이 있다. 2가지 조건. 자, 얘는 일단 x를 대입하면 첫 번째 x를 대입하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g2는 8fe-7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에선 곱의 미분이 적용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 먼저 미분하면 3x 제곱 fx 그 다음 플러스 x 세제곱 f 프라임 x라 표현되겠고 해서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12fe 플러스 8 곱하기 f 프라임이 되겠고
얘는 이제 봐. 얘는 무슨 뜻이냐? 아이, 귀찮아. 그냥 루타 정리 써. 0분의 0의 꼴이잖아. 그럼 얘는 0분의 0의 꼴이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0이 아닌 극한값 존재하겠지. 그래서 얘는 F2가 뭐와 같다? G와 같다 이거지. 다음에 분모 미분하면 1이잖아. 분자 미분해서 2 대입하면 F 프라임 2, G 프라임 2. 얘가 지금 2란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G 프라임 2는 F 프라임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어? 근데 F2하고 G하고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얘를 G2로 바꿀게. 그럼 얘 넘기면 7G2지. 7G가 7이니까 G2는 1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얘가 뭐? 얘가 1이지. G나 F2나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G2 플러스 2를 대입하자 이거고. 그래서 G 프라임 2를 구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얘는 식이 얘가 8G2잖아. G 프라임 2잖아. 넘어오면은 7G 프라임 2가 되겠고. 얘는 1이니까 이거 12. 넘겨야 되지? 마이너스 10. 이거 16이지? 맞나?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2에다 16 넘기니까 마이너스 28이지? G 프라임 2는 그래서 마이너스 4. 자, 이제 정리할까? 자, 얘는 Y 마이너스 G가 얼마? 1. G 프라임 2가 얼마? 마이너스 4. 고로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래서 플러스 9다. 그러면 A하고 B가 각각 마이너스 4, 9 제곱해서 더한다. 됐지? 요 정도면 충분하겠어? 부족하지 않겠어?